네, YTN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목요일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순서죠. 자, 정당마다 또 정치인들 모두 국민을 얘기하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여야 모두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정쟁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여야 대립하는 정치 이슈 두 여성 정치인과 얘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주제는 민주당이 이제 대규모 장외투쟁에 이번 주 토요일에 계획이 돼 있는데, 자, 혹시 이게 민생 이슈도 아닌데 왜 장외투쟁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걸로 지금 탄핵과 함께 이상민 장관 탄핵과 함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비판적인데요?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그 정성호 의원이 나왔었는데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외투쟁을 할 때가 아닌데 이거 민주당이 조금 위험한 지금 장외투쟁 이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근데 장외투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국회를 보이콧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예, 저는 늘 국회에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이 절대로 국회를 보이콧하면 안 된다. 국회는 국회 활동은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든 뭐를 하든 해라. 예.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늘 장외투쟁 하자는 분들과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약에 무슨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장외투쟁을 한다면 저는 극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했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장외투쟁을 토요일 날 한 번 하는 게 뭐가 이게 대수냐. 오히려 저는 만약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 날 나가서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저는 큰 변수가 안 될 거다. 큰 변수가 아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 주요 그 슬로건이 민생 판탄, 예, 난방비 폭탄, 예, 이것에 대한 규탄이고요. 그리고 검찰 독재, 검사 독재에 대한 규탄 이 두 가지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바라볼 때 박용진 의원은 이거 옛날에 가장 이제 민노당에서도 활동하셨으니까 이 장외투쟁이나 이거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 해봐서 우리는 이거의 효율성과 한계를 잘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오래 해봐서.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그리고 지금 난방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도 이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 도탄 이거는 이슈로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민생 정당이다. 그래서 민생은 민주당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장외투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생은 민주당이다. 예. 네, 그런데 이걸 장외투쟁만 하겠다. 그럼 제가 결사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여는 상태에서 하는 장외투쟁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저는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장외투쟁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농성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이죠. 철험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행 의원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국회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 2층 로비에서 들 농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야당이 아마 이제 그 박용진 의원께서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 시절이죠. 저희도 맨날 광화문 가서 야당이니까 뭐 또 소수당이고 하니까 장애투쟁하고. 그때 같이 나가셨어요? 아니 안 갔어요. 왜냐면 예.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어떤 기억이 났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때 이제 허태열 전 비서실장께서 네. 상배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전부 다 이제 그 영화실에 이제 주문하고 다 이제 예. 그 예. 저녁 먹으면서 전부 다 얘기가 이건 우리 경험이에요. 그냥 황교안 대표 때문에 우리 당 망했다. 저분이 예. 왜 맨날 광화문에 음. 가서 도대체 왜 저러시나. 저도 그때 추울 때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러다 저 양반 돌아가신다. 이게 당의 도대체가 저분이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해서 그때 그 허태열 시장님 그때 상배 그 상가에서 예, 예. 저희가 그거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그런데 다행히 뭐 이번 한 번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다행히 이번 주도 4일날은 또 따뜻하대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장애투쟁 하셔도 좋고요. 날씨 좋을 테니까. 날씨 좋아서. 그런데 예. 이거 뭐 이재명 그 대표 물타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나마 야당이 소수당이면 장애투쟁 해도 뭐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소수당은 저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은 169석이에요. 거대 야당이죠. 더더군다나 뭐 그 야권 영향의 무소속 7분에다가 그 정의당 6분 그렇게 합치면 182석이에요. 예. 3분의 2가 넘어요. 아니 그렇게 거대한 권력을 쥔 분들이 뭘 이렇게 장애투쟁 안 하시고 국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당을 골탕 먹일 수 있는데 네. 왜 이거 하시는지 이거 진짜 야당이 힘없을 때 옛날에 민주화 투쟁했을 때 뭐 이럴 때 하는 건데 뭐 그래도 하셔도 뭐 좋아요. 저희도 그때 그거에서 폭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좋으시고 예. 그리고 뭐 초선 강경 모임 어떤 분은 또 아까 제가 철원회에 속해 계신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을 여기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예. 그때 자기네들 좀 강경파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아무튼 밤샘 농성에 나셔서 오늘 이제 방송 오셔서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뭐 농성을 모토로 해요. 지금 뭐 본회의 패스트 트랙해서도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거 하셔도 되는데 예. 경우로 봤을 이렇게 때 뭐 예, 밤을 장외투쟁 새시고 얻을 뭐 거 없다. 예, 그렇죠. 뭐 예. 추운데 아니 이제 봄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네. 우리 자유한국당 할 적에 한겨울에 해갖고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예. 뭐 우리는 폭망했었어요 그때. 이게 예. 뭐 토론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층 태극기 세력이라도 결집하려는 택이니까 그 상황은 사실은 다른 택을 썼어도 폭망할 수밖에 없었다. 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거는 조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한 사안 같고요. 예. 그나마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소수당이었었어요.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그 장외투쟁이 다 폭망이 다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는 장외투쟁을 통해서 사학법을 후퇴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택은 이건 뭐 일종의 그러니까 제 말은 쓸 수 있는 예. 전술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지냐 이건 그건 뭐 뭐 좀 나중에 평가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봐야 될 문제죠. 그다음에 예. 지금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과 이 장외투쟁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장외투쟁을 하면 이상민이 탄핵되고 이 장외투쟁을 하면 김건희 특검이 관철되고 이런 거 아니죠. 예, 오히려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별도다. 원내에서 이상민 알겠습니다. 탄핵은 2월 중으로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 김영삼 대통령도 성수대거 붕괴됐을 때 그냥 고위직들 다 경질했거든요. 아무도 예. 책임 안 지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참 이것도 안타까운데 재판에서 계속 증거를 검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부인께서 과거에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장모께서 연루되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기술 작전주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예. 검사들에 의해서 법정에서 확인됐는데 야당이 이런 특검 하나 못하면 이게 뭐 야당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말로 사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국민의힘이 늘 말씀하시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자면 떳떳하면 여사님도 조사받으시고 떳떳하면 특검 받으셔라.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한 건데 왜 그런 주장이 여사님 앞에 가면 멈추는 건지 예, 저는 그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실체를 알겠습니다. 예. 밝히는 자, 특검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이제 관련해서 특검, 조금만 특검 말씀을 부분에, 드리면요.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특검이라든가 그 이상민 장관 그 탄핵 소추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살리기 말고는 장에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살리자고 저 뭐 하여튼 뭐 그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뭐 나가시는 거 좋고요. 자, 김건희 특검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조국 장관이 장관을 임명단 직후부터 윤석열 쫓아내고 네. 그리고 수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을 털었고요. 2021년 12월 3일 날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회장 네. 구속됐고요. 김건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이건 당시에 사실이 아닙니다. 예. 무혐의 한 적 무혐의로 없습니다. 결론이 난 거를 어떻게 됐냐면 무혐의로 결론을 내놓고 이것을 당시에 김태훈 4차장이 무혐의 처분을 혼자서 반대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찾아보세요. 월간 조선 5호로에 있습니다. 선거 3개월 직전입니다. 예. 선거 예. 3개월 직전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이것을 김태훈 4차장이 혼자 반대해서 그냥 여태까지 끌고 있는 예. 거예요. 내부적으로 당시 내부적으로 소환조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당시에 한 거를 소환 조사할 확인해야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네. 금감이 등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김태훈 4차장은 누구냐? 민중해방 즉 NL의 운동권 출신의 판사입니다. 옛날에 1991년도에 민자 당사를 검사해서 집행유예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들과 함께 서울대학교에서 법대생들 중심으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을 주도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혼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판사예요, 이끌어오고 검사예요?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4차장 검사예요. 그런데 조막간 예. 또 판사라고. 예. 4차장 검사 혼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예. 그 김우겸 대변인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됐죠? 그렇죠. 무고죄로 잠시만요. 이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고발을 했고 이제 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무고죄로 고발됐죠. 민주당이 또 무고죄로 아니, 또 이렇게 하시면 안 고발을 되는 거예요. 맞고서 한다고 또 이번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일단 김영의원이 잠깐만. 하신 얘기는 일단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그렇지 혐의가 않다는 안 증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언이 예. 똑같이 이성윤 검사에 의해서 이게 증언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성윤 검사장이요? 네. 그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체포해야 될 상황이라고. 정권 예, 바뀌고 그러면서 나서. 잠깐만 정권 바뀐 이유. 바뀌고 예. 나서 그랬어요. 아니 바뀌고 나서 나서 인터뷰한 그랬어요? 내용이죠. 네, 그건. 바뀌고 아니 나서 바뀌고 인터뷰했어요. 나서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예, 하면서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의 지금 이 수사 진행 상황에 사실 무혐의도 못 내리고 그렇다고 기소도 못하고 소환 조사 한번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체포해야 될 상황이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그러면서 정권 바뀌고 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선 첫째는 장애 집회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구합니까? 장애 집회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장애 집회 한 번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멈춥니까? 그건 살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헷갈리실까 봐 팩트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아니라 우리 기술 작전주를 사고 판 사람의 명단에 김건희라는 이름과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죠. 최은순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법원에서 슬라이드가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그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김의겸 의원이 논평을 내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는 작전주도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논평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최초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기술이 작전주가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또 입장을 냈어요. 그 다음날 뉴스타파가 작전주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여했던 도이치모터스 2차 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이 우리 기술이 작전주라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가 나오자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2월 3일 날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우리 기술 작전주라는 것에 관련된 얘기다. 네, 그래서 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짧게만 자, 듣겠습니다. 짧게 예.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고요. 다음에 박범계로 넘어갔습니다. 예. 당시에 검찰총장은 김오수 친문 대표적인 검사가 검찰총장이었죠. 그때 중앙지검장이 바로 이성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2년 반, 즉 2021년 12월 3일 대선 3개월 전까지 털어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조선일보 얼건조선에서 아유, 조선일보가 보도가 무슨- 됐어요. 예. 조선일보 싫어하신잖아요. 예. 또 아니, 저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그러시고 팩트가 아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말씀 이성윤 들어보시죠. 자 예. 들어보시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때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는데 아니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와서 아니 그때 2년 반을 털어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총장 등에 업고 법무부 장관 등에 업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 왜 그걸 못하고 이제 정권 바뀌어서 쫓겨나니까 이제 와서 뒤에서 인터뷰 해다가 얘기가 알겠습니다. 자, 확실한 건 말이 안 여기까지만 되죠. 친윤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똑같은 얘기가 곳곳 자꾸 반복이 잠깐만요. 되니까요. 친윤 예. 검사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진 요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선일보 그거는 말이 안 그것도 되죠. 이제 예, 그것도 그거는- 최민희 의원의 네, 그 주장이고 주장이고요. 저것도 예. 조선일보의 주장일 뿐이다. 예. 아니죠. 저는 이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그거는 거예요. 예. 자 조선일보 예,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좋겠는데 또 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이 대통령실이 예. 김의겸을 고발을 하니까요. 갑자기 이분이 이래요. 나는 혐의라고만 했을 뿐이다. 예. 국어사전 찾아봐라. 그러면서 뒤로 예. 물러나요. 안 물러났어요. 알겠습니다. 국어사전 여기까지 찾아봐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72비를 끝까지 가리자는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나온 알겠습니다. 기록으로 따지자는 거대 겁니다. 야당이시니까 그러니까 다 자료를 좀 하시지요. 보고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혐의라고 여기까지 국어사전 하겠습니다. 찾아보라고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두 분이 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 부분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충분히 사실 얘기를 다 아니죠. 하셨습니다. 사실 아닌 거 여기까지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 국어사전 자, 아니요, 계속해서- 김의겸 의원이 안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다는 예, 게 무고로 아니라 맡고서 하겠다고 그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의미가 대통령실에서 없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예. 나는 혐의라고만 했을 뿐이다. 국어사전에 혐의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그거 별 중요한 예.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무고로 여기까지 맡고서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예, 예. 정말 하셨으면 자,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전이 되면서 이제 뭐 기소가 눈앞에 온 것 아니냐 하는 뭐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에 나서고 또 그렇게 되면은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올 텐데 이런 경우에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얘기가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검찰의 체포 동의안 100% 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체포 동의안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도부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 내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한 겁니까?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모르겠고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명계가 아니라 비전 모임이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입장이 검찰이 증거와 팩트로 예. 체포 동의안을 보내면 보내야 될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팩트를 보고 판단하겠다가
비명계 의원들의 컨센서스입니다. 팩트를 보고 판단하겠다. 네, 그 팩트라는 것은 어떤 거죠? 검찰의 수사 일방적 내용은 지금, 주장이나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내용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팩트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이 그래서 검찰은 예. 그런 팩트와 증거로서 그 문건을 써야 되잖아요. 구속영장이든 그다음 예, 법원이 예, 체포동의안을 예, 내든지. 예. 그래서 그 팩트를 보고 판단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네, 그래서 그 의원들의 입장은 일단 네. 팩트를 보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 보통의 뇌물 사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다 너 뇌물 1억 받았지. 다 부인합니다. 단 한 명 부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본인이 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한 10년 전 수사들에서는 검찰도 이재명이 얼마 받았대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전원의 전원 그리고 누가 들었다 이랬다 심지어 2025년에 뇌물을 건네주기로 했다. 이런 증언이잖아요. 대장동의 경우는. 성남FC는 이재명이나 측근이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라. 이게 비명계 입장인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보도로 알고 나온 있습니다. 내용 가지고는 충분하지 어렵다. 않다. 예, 어렵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죠. 예. 그 김영희 그거는 의원님.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그 구속영장 청구돼서 체포영장 청구돼서 국회 갔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도 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팩트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부결시켰죠. 저는 국회가 입법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법기관이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가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팩트에 대한 채권은 사법기관이 하는 거지 입법기관이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무슨 사법부도 아닌데 지금 저에게 검찰에 물으시는 거라면 예. 검찰은 검찰에게 팩트와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는 예, 아주 김영희 기초적인 의원님. 그래서 김영희 의원님 말씀 제시해도 맞춰주십시오. 제시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한테 물어보니까. 예. 아니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노웅래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팩트 제시했는데 안 했잖아요. 아니 그 그리고 팩트가- 팩트가 알겠습니다. 팩트가 아니었다고 아, 판단했기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그거 두 분의 국민들의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얘기 팩트 아닌 여기까지 거죠. 듣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